17장에서는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인플로어는 여러분 뭐 인사 담당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 혹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자,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갖게 되는데요. 트레이드 오프는 상충 관계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상충 관계. 그러니까 하나를 얻고 싶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둘 다 얻는 것이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리켜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충 관계. 자, 어떤 상충 관계냐면요. 지금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수요 사이드이든 공급 측면이든 수요 측면이든 공급 측면이든 누군가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모납손이는 수요 독점입니다. 수요자가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단 하나의 한 개의 기업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수요자가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나폴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나폴리는 생산자가 혹은 공급자가 하나만 존재를 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자신이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가격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모형을 우리가 모노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모노폴리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이나 혹은 경제학 원론에서 모노폴리를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모납손이도 사실 뭐 똑같습니다. 대신 공급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죠. 모납손이는 이제 그 반대입니다. 수요자가, 이건 이제 모나폴리고요. 수요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일 우리 강의가 아침 9시잖아요. 예, 아침 9시 강의인데 제가 지금 사실 4월 9일 목요일 새벽 지금 2시에 동영상을 준비를 해야 여러분이 내일 아침 9시에 강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 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보통 발인을 한다고 하죠. 이제 영안실을 떠나서 다 이제 발인하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고 다 뭐지 친지분들 많이 오시니까 헤어지고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상태가 안 좋지만 여하튼 뭐 여러분이 아침 9시에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이 아침 9시에 다 강의를 수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침 9시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저로서는 사실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더 좋은 선택이긴 한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제가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번 강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강을 하고 나중에 또 보강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제가 강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강의를 뭐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우리 자꾸 이제 저도 막 모납소리, 모나폴리가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말이 좀 헛나오는 것 같아서. 자, 모납소니 같은 경우에는 수요 독점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자가, 여기서 수요자는 노동에 대한 수요자입니다. 노동. 그래서 모납소니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되는 타픽이에요. 사실 재화시장에서의 모납소니는 크게,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경제 뉴스라든가 이런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재화시장, 제품 시장에서도 사실 모납손위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대 기업이 하나 존재해서 중간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모납손위는 노동시장에 많이 적용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모납손위 다시 노동 수요자로 돌아가서요. 노동 시장에서의 가격을 우리가 웨이지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17장에서는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둘이 같다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와 웨이지는 같은 개념은 사실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같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웨이지와 사실 셀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페이라고 부르는 건데, 페이는 사실 웨이지와 셀러리를 합쳐서 부르는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웨이지는요, 이건 사실 시간당 임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일했는가에 따라서 받게 되는 시간당 급여의 개념이 웨이지고요. 이제 셀러리는 이거는 사실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는가 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그런 급여. 사실 이거 연봉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월급 혹은 연봉의 개념이 셀러리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annual salary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연봉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보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내가 몇 시간 일해서 몇 시간 일했는가와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셀러리는 노동 시간과 이제 밀접한 관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총칭해서 우리가 그냥 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노동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페이, 웨이지에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노동시장의 가격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시간당 임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웨이지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모납손위에서는 누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냐면 노동 수요자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웨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웨이지 설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선 노동 수요자가 기업이죠. 기업이 자신이 채용해서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웨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이지를 늘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겠죠.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당연히 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거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임금을 높인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첫째,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better workers 아니면 뭐 more productive workers, 자, 이런 사람들을 또 채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노동자들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보긴 하겠지만, 급여를 좀 인상하게 되면 이전 급여 수준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인상된 웨이지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업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데스크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데스크의 생산성 지표가 턴오버 레이시였잖아요. 우리가 임금을 높인다면 회사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있겠죠.